안녕하세요. 봄하면 딱 떠오르는 나물, 바로 두릅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던 이 두릅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릅 하면 그냥 봄에 잠깐 먹는 맛있는 나물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생각이 확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우선은 우리한테 익숙한 그 두릅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살짝 데쳐서 초장에 딱 찍어 먹으면 그 쌉쌀하면서 향긋한 맛. 정말 봄이 왔구나 싶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맛 엄청 기다리시죠? 우리가 먹는 그 두릅이요. 사실은 따뚜릅이라고 하는 식물의 어린 순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따뚜릅. 자, 그럼 이제 두릅의 두 번째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잠시 벗어나서 한의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두릅이 한약재는 쓰일 때는 독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와, 정말 신기하죠? 같은 식물인데 이름이 두 개인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에서도 독활, 중국에서도 독활. 이름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완전히 다른 식물이에요. 뭐랄까, 그냥 이름만 같은 완전히 다른 집안의 식물인 거죠. 정말 거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독활과 중국의 독활이 도대체 얼마나 다른 건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딱 정리가 되죠? 왼쪽에 한국 독활, 바로 우리가 먹는 따뚜릅이고요. 보시다시피 두릅나무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중국 독활을 보면 이름은 중치당귀고 과는? 네? 미나리과라고요? 맞습니다. 미나리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독활은 우리가 아는 그 두릅과 한 가족인 거고요. 중국 독활은 미나리나 당근이랑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비슷한 식물인데 종류가 좀 다른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식물학적인 과, 그러니까 패밀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전문 서적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 독활, 그러니까 따뚜릅을 약으로 쓰기는 센데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독활이 아니라 구안독활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독활이랑은 확실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식물이 좀 다른 건데 이름이 헷갈리는 게 그리 큰 문제냐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만 같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이게 약으로 쓰일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물의 과가 다르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그리고 약효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두릅나무과 식물이랑 미나리과 식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독활이 필요할 때 한국 독활을 쓴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독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만 믿어서는 안 되고 특히 약으로 쓰이는 식물은 정확한 학명과 그 기원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먹는 맛있는 봄나물 두릅이 바로 한국의 약재 독활이다. 둘째, 이 한국 독활과 중국 독활은 이름만 같지 두릅나무과와 미나리과로 전혀 다른 식물이다. 이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제 두릅 박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믿으셔도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늘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두릅에 이런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일을 계기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다른 평범한 식물들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